우리가 해산을 하려는 이유를 좀 명확히 해야 되는데, 사실 해산은 협동조합의 이제 법인을 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에 남아있는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가 사실 해산의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고, 그것이 이제 조합에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고 해산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조합에 나눌 재산이 없다 이러시면 이제 해산 과정을 밟는 것보다 최근에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이 돼서 해산 간주제도가 도입이 됐으니까 그것을 활용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설명부터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그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이 돼서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 중에 여기 보시면 해상 간주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협동조합이 사실상 활동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휴면조합으로 이제 지정을 한 뒤에 나중에 이제 청산까지 간주를 하는 건데요. 이유는 그 협동조합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상 그 협동조합에 재산도 없고 채권자가 없다고 이제 확인을 하고 그 협동조합을 이제 없앰으로써 그 이제 사회에 부담이 없도록 만들려는 이제 제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휴면협동조합 관련된 제도는 이제 도입이 되면 사실 시간은 좀 오래 이제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그 협동조합의 이제 임원 임기가 이제 최대 4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5년 동안 한 번도 이제 변경 등기를 하지 않은 협동조합, 이제 5년 동안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임원을 이제 바꾸지 않았다는 뜻이죠. 정관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여기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협동조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법원 행정처에서 그 휴면협동조합으로 이제 지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휴면협동조합으로 지정이 되면 이거를 이제 법원 그 관보에다가 싣게 되는데, 사실 일반인이 법원 관보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한 4, 5년 동안 한 번도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협동조합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이러시면 이제 법원에 문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휴면협동조합으로 지정 공고를 아마 한 달 정도 할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본인들은 휴면협동조합 아니다라고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신고를 이제 안 하게 되면 이제 휴면협동조합으로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면 3년 동안 이제 휴면협동조합 기간이 되는데, 3년의 시간을 두는 이유는 채권자 보호 때문에 그래요. 혹시 그 협동조합에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3년 동안 그 나는 이제 이 협동조합에 받을 돈이 있다 이렇게 이제 법원에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이제 채권자 나타나면 휴면협동조합에서 이제 지정이 이제 철회가 되게 되고, 그 관계된 이제 협동조합 임원분들이 그 손해배상 책임이나 채권자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겠죠. 그 기간까지 다 지나면 이제 청산 종결까지 법원에서 직권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협동조합 해산하고 청산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영업을 하지 않을 거고 뭐 남아있는 재산도 없다 이러시면 이제 그대로 이제 놔두시면 한 8년쯤 지난 뒤에 협동조합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주식회사에서도 휴면회사 제도라고 있어요. 이제 그것을 준용을 이제 하고 있어서 이미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이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부담은 사실 그 이사장이죠. 이사장이 본인이 계속 이제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어서 해산을 이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요 전에 해산 총회를 진행을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휴면협동조합으로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합원들이 해산에 참여해서 법인을 이제 말소시키는 과정에서 재산을 분배받는 이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과 청산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만 가지고는 사실 해산 실무를 다룰 수는 없고요. 실제로 청산 과정에 들어가면 협동조합 기본법보다는 이 민법이나 이제 관련된 이제 그
민사소송법이나 뭐 비송사건 절차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많아서 사실 일반인이 이렇게 진행하기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또 청산 재산이 좀 많다 이러시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요 청산 관련돼서는 좀 복잡하게 진행될 여지가 있다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상과 청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이제 10가지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됩니다. 이게 복잡하죠. 복잡한 게 사실 사람도 이제 사람이 이제 출생을 하면 출생신고는 뭐 간단하게 출생한 어떤 이제 증거만 이제 있으면 쉽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 사망과 관련된 이제 상속이나 또 남아있는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또는 이제 남아있는 뭐 채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협동조합도 이제 설립할 때는 이제 그런 문제 없이 그냥 의지로만 설립할 수 있는데 협동조합을 해산할 때는 관계된 특히 재산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처분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10가지 과정 중에 요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한 거는 협동조합의 내부 이제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해산하고 청산 과정에서 조합원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이고요. 여기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이제 해산 총회입니다. 그래서 청산까지 종결하려면 최소한 3번의 총회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요 이제 행정과 이제 법률 절차입니다. 그래서 해산을 하시려면 3번의 총회와 1번의 신고와 해산 신고죠. 그리고 2번의 등기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이제 과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해산 사유가 이제 발생을 하겠죠. 이제 해산 사유는 뭐 정관에 정해진 이제 해산 사유로 해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재개발 조합이나 이런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제 법인들은 정관에다가 우리가 어떤 게 달성되면 해산한다 이렇게 정해놓는 경우도 있고 협동조합도 그렇게 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하는 협동조합은 거의 없을 거고 대개는 그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의지로 해산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건데 이게 문제가 사실 이제 뭐 이것 때문에 휴면 협동조합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기도 한 건데요. 대개 이제 해산까지 갈 협동조합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조합원들 간의 이제 갈등과 분쟁이 많고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 협동조합과 관계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조합 내부 관계가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조합원이 누군지 모른다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해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산을 준비할 때 이제 사실 이사장이 연락이 두절될 경우에는 이제 해산 절차를 받기보다는 그냥 놔두시면 되겠죠. 본인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제 그 재산이 남아 있을 때 이제 이사장을 찾아가지고 이제 해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이제 이사장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지정을 해서 감사나 이런 사람들이 총회를 진행을 하고 청산인 선임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조합원 구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조합원이 누군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조합원이 그 뭐 조합 가입서류나 뭐 조합원 명부나 이런 게 잘 돼 있지 않다 이러면 할 수 있는 최종 방법은 그 조합의 계좌를 확인해서 출자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를 확인을 하고 가입서류가 있어도 출자금을 안 내신 분들은 조합원이 아닌 거죠. 그리고 가입서류가 없어도 출자금을 납부한 사람이면 조합원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조합에 송금한 내역 그리고 그것이 출자금이라고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셔서 조합원 명부를 새로 만드셔야 되고요.
또 이제 조합원인 건 확실한데 이분이 연락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분이 이제 해산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 나는 당신들과 관계하기 싫다.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탈퇴서를 이제 받으셔야 돼요. 어쨌든 해산총회도 총회이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나는 해산총회에 참석할 의지가 없다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면 이분들한테 어떻게든 탈퇴서를 받으셔서 이제 성원을 줄여야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과정들을 밟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 문제를 미리 해소를 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해산총회를 하고 청산인을 딱 선임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 채권자한테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 뒤부터는 그 채권도 순위가 있잖아요.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채권 순위를 확인을 해서 순위대로 이렇게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순위를 확인하는 시간이 청산 종결 하기까지가 그 순위를 확인을 이제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제 채권자한테 불리하게 되고요. 그럼 채권자는 내가 그동안 그 기간을 참았잖아요. 그 참은 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이자도 지급을 해야 돼요. 만약에 갚기로 한 날이 그 청산 기간 안에 갚기로 한 날이 있었으면 그 사람한테 그것도 지급을 해줘야 되고 또는 대부분 채권자들은 사실 공식적으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물건을 받고 대금을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미지급 채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 해산총회 하기 전에 내가 아직 돈을 안 준 게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외상들을 다 갚은 다음에 해산총회를 시작하시는 게 이제 이후에 이제 불편한 문제들이 안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채권들에 대해서는 다 변제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조합원 명부를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회에 참석할 의지가 없으신 분들은 탈퇴서를 이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를 개최해서 해산총회 소집을 하신 다음에 총회 하기 전까지 내가 알고 있는 외상이나 또는 이제 그 지급하지 못한 강사비나 아니면 이제 밀린 급여나 이런 것들은 다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해산총회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탈퇴서는 특별히 양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또 참고하시면 되고 조합명부도 특별히 양식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제공해 주시는 걸 참고로 해서 같은 걸 쓰셔도 되고 비슷하게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이제 해산총회는 두 가지 의결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해산을 한다 이런 의결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청산인을 누구로 할지를 이렇게 의결을 하셔야 되고요. 청산인을 선임을 하면 그때부터는 임원들은 권리와 의무가 이제 없어지게 돼요. 이 청산인이 해산총회를 하시게 되면 공식적으로 거기는 이제 청산법인이 되고요. 청산이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업을 못한다는 뜻인 거죠. 청산의 목적 범위라는 것은 채권을 변제하고 조합원들한테 이제 재산을 분배하는 게 청산법인의 역할이고 이 청산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청산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사장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해산까지 가게 되면 이사장이 사업을 잘 못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분배해야 될 재산이 많다 이러면 조합원들이나 다른 인원들이 이사장에 대한 신뢰가 이제 많이 떨어져 있겠죠. 사업을 잘 못해서 우리가 이제 해산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시면 해산총회 때 이사장 말고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을 하셔도 되고 이제 보통은 이제 이사장을 선임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해산총회에서 이제 의결을 하셔야 되고요. 총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고요. 해산총회를 거치게 되면 그 이후의 총회에서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을 하지 않아도 의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청산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산인의 권한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만약에 조합원들이 안 오시면
청산인이 자기 마음대로 처분을 이제 할 수 있게 해놓은 거고요. 다만 해산총회까지는 이제 총회 성원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청산인 선임에 관련돼서도 요 이제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해산 의결과 청산인 선임을 이제 하실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 해산총회를 하고 나서는 두 가지의 행정 절차를 우리가 이제 밟으셔야 돼요. 우선 이제 의사록은 이렇게 작성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안건은 두 개라고 드렸죠. 해산 결의, 청산인 선임. 요 두 개를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청산인은 여러 명을 선임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청산회, 이사회처럼 청산회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청산인 대표 이렇게 이제 선임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청산인을 한 명만 선임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두 가지 이제 행정 절차가 남는데 하나는 이제 해산 신고를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무서 가서 이제 폐업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 해산 등기를 하시고 법원에 해산 등기를 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청산법인 또는 청산준 법인 이렇게 뜨고요. 해산 등기를 이제 하게 되면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거기에 사각형으로 청산준 법인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찍혀서 마크가 찍혀서 나올 거예요. 다른 사업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산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이제 의사록이랑 같이 첨부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 관리행정방청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대전광역시랑 세종시는 이제 또는 뭐 대구시나 이런 이제 광역시들은 아직 그 구청으로 이제 사무가 이관되지 않은 광역시들은 또 이제 광역시청에 하시면 되고요. 광역도는 서울시하고 광역도는 전부 다 이제 시군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논산시나 여기 뭐 청주시나 뭐 이제 이런 이제 시군으로 신청을 이제 하시면 이제 되고요. 세무서도 폐업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폐업 신고를 하시게 되면 하실 때 법인세 신고도 사실 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법인세 신고는 지금 계산하기 복잡하시면 그 내년도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를 이제 하실 수도 있고 이제 거래한 세무사가 있으면 세무사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해산 및 청산인 등기인데 이건 같이 하시면 돼요. 해산 등기할 때 청산인 등기도 이제 같이 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해산총회 하고 나서 14일 내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의사록 공증 받아서 그 이제 기존에 했던 이제 등기 절차랑 이제 비슷하게 하시면 되고요. 요 이제 등기 서류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총회 의사록 공증은 그 등기 실무 이제 설명을 해드렸을 때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총회 의사록 공증을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첨부 서류는 이제 정관과 총회 의사록 그리고 이제 총회 소식 통지서, 청산인의 취임 승낙서, 그리고 이제 청산인의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이제 인감은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등록문에서 관련돼서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취임 승낙서는 이렇게 이건 특별 양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하시면 일단 이제 청산법인까지는 넘어가시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진행이 되시는데 그 뒤부터가 재산을 분배하는 그 과정부터가 좀 이제 복잡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내부 절차인데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걸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디서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는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법인 청산인의 직무기도 하고 요 채권자 분본을 게을리해서 채권자들이 뭔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 이제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이제 하셔야 돼요. 대부분 많은 협동조합들이 채권자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없을 수 있죠 실제로. 그러면 사실 별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혹시 내가 이제 모르는 채권자가 이제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직원이 어디에 이제 물건을 구매를 했는데 대금을 지급을 안 하고 그 직원이 퇴사를 했다거나 뭐 이제 이러면 대표이자가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거래명세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청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 공고를 반드시 이제 해야 되고, 여기에 있는 채권자 공고에 관련된 조항은 민법에 있는 겁니다. 민법에 있는 사항들을 준용을 이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일단은 채권자 공고를 해야 돼요. 채권자 공고는 60일 동안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채권자 공고는 원칙적으로는 신문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협동조합의 공고는 반드시 자기가 신문에 하도록 정해놓지 않는 한 다른 공고는 신문에 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사무소에 이렇게 공고를 해놓을 수도 있는데 이 채권자 공고는 가장 안전하게 하시려면 신문에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광고료가 저렴한 신문에다가 채권자 공고를 하고, 정관이 대부분 주사무소 게시판에 되어 있을 테니까 주사무소 게시판에도 같이 게시를 이제 하셔야 되고, 이거는 세 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채권자 공고 시작일에 한 번 내고, 또 이제 중간중간에 2번은 더 신문 광고를 내셔야 되고,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채권자들한테 통지할 때도 3번에 나눠서 이제 통지를 이렇게 하셔야 되죠. 2월 이상이니까 60일 이상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이 공고는 이제 법원에 등기되어 있는 방식의 공고라고 하는데, 협동조합은 공고 방식을 등기하지 않아요. 주식회사는 등기를 해요. 내가 뭐 대전일보에 공고를 한다, 뭐 아니면 충청신문에 공고를 한다, 부산일보에 공고를 한다, 이런 식으로, 또는 한겨레신문에 공고를 한다, 이런 식으로 공고 방법을 등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협동조합은 그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적용을 받지 않죠. 그리고 알고 있는 채권자라고 하는 것은 주로는 이제 은행 채권 이제 가능성이 없죠. 은행 빚이나 아니면 내가 이제 어떤 이제 차용증 같은 거를 쓰게 되면, 차용증 써서 내가 이제 서로 교환받으면 그건 내가 알고 있는 채권자 계약서를 쓴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최고를 해야 돼요. 통지를 해야 되는 거죠. 모르고 있는 채권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하는 거고요. 알고 있는 채권자들한테는 다 통지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60일 기간 동안은 이제 이 채권을 갚을 수가 없어요. 순위를 이제 매겨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는 나중에 물어야 되는 거죠, 채권자는. 그래서 앞서 미리 이제 변제를 하고 절차를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사실 이제 어떤 특정 채권자들을 우선해서 이렇게 이제 특별히 변제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빼놓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것도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려면 다 해야 되는 거죠. 뭐 이제 내가 채권을 다 못 갚는다, 빚이 너무 많다, 이러면 청산 절차로 가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파산 절차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변제를 이제 하시라고 한 거고요. 나머지,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 좀 복잡해져요. 내가 이제 그 채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공고를 딱 했는데 뭐 빚쟁이들이 몰려온다,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다 갚을 수가 없다, 그런 법원에다가 파산 신청을 이제 하셔야 되고,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청산인은 직무가 해제되고요. 법원에서 파산관제인을 선임을 해요. 파산관제인이 조합원들은 받아갈 돈이 없어지게 된 거죠. 왜냐면 채권자들도 이제 받아갈 돈이 부족할 지경이 되는 거니까, 그런 파산관제인이 뭐 비율대로 나눠주든 우선순위 나눠주든 그렇게 이제 나눠주고, 그걸 법원이 최종 이렇게 이제 판결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 되게 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채권자 공고를 반드시 신문에 내야 되는지 예전에 한 2, 3년 전에 이제 질의한 적이 있는데, 답변이 참, 지금도 이렇게 답변하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이 참 묘해요. 예. 신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문에 해야 되는데
신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들은 확인하지 않는다.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들 책임이다. 그래서 만약에 신문에 하지 않았는데 채권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자신 있으면 이제 안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신문에 내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공고문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대부분은 이제 채권자들이 없는 경우들이 이제 많을 테니까 이런 이제 진술서들을 이제 써서 이제 하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자 중에서 이제 이의 신청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또는 채권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진술서를 나중에 이제 청산 종결 등기할 때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절차죠. 채권자 공고까지 다 끝내고 나면 물론 그 기간 동안 청산인이 이제 작업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재산조사를 해서 대체세율표를 작성을 하는데 채권자 공고가 끝나면 조합에 있는 재산은 전부 다 이제 현금화해서 나눠주는 게 이제 바람직해요. 왜냐면 현물을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지분을 나눠준다고 하는 건 현금을 나눠주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조합에 남아있는 비품 이제 보증금이야 이제 빼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 청산인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임대계약 해지하는 거예요. 임대계약 해지해서 권리금 받을 게 있으면 권리금을 이제 현실화시키고 이제 그 사무실 계약 이제 해지해서 임대료 안 나가게 하고 보증금도 해소하고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되고요. 그럼 이제 하기 전에 사무실에 있는 비품들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조합의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조합원들이 그걸 재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산들을 다 처분을 하셔야 되는데 인테리어나 시설장치야 이제 시설 권리금으로 이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이제 넘겨야 되고 받을 수 없으면 이제 떼서 팔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공구나 기계나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중고로 팔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조합원들한테 파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일단 조합원들이 그걸 사용하고 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일단 공매 절차 비슷하게 진행을 해서 조합원들한테 이제 사갈사랑 손들어라 그러면 이제 가장 비싸게 부은 사람한테 팔면 되겠죠. 또는 이제 가서 그것들을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조합원 이런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이제 그것들을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조합에 돈을 내고 할 거고 그럼 조합에 있는 재산들은 이제 유연자산 매각이라고 하죠. 이제 매각해서 다 현금으로 재산을 다 이제 바꾸는 이제 과정들을 쭉 밟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다 해야 우리 이제 재산을 분배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다 이제 하게 되면 요거를 이제 채권자한테 갚고요.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조합원들이 그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굳이 현금으로 입금시키고 이렇게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이제 채권으로 이제 변환시켜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조합원이 받을 돈하고 이렇게 상기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이제 하시고 이제 재산처분 총회를 이렇게 여셔야 됩니다. 요거는 사실 그 어디에 이제 신고하거나 이 결과를 어디에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는 조합원 내부만 아는 사항인데 사실 재산이 좀 나눌 재산이 좀 있다 이런 조합원들이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 재산 처분도 할 것도 없고 이제 이러면 그냥 이제 양해를 구하고 생략을 하시겠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산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해산총회나 청산총회는 그 뒤에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게 되지만 요거는 자꾸 생각하는 경향들이 이제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청산인이 총회를 소집하는데 이제 한번 이제 소집을 하고 두 번째 소집을 해도 성원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서는 이제 출석한 조합원들끼리 의결할 수 있어요. 이제 심지어는 청산인이 혼자서 이제
회의록만 작성을 이렇게 하시면 되죠. 두 분이 참석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동의를 안 한다. 이러면 3분의 1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의결할 수가 없겠죠. 네. 여기는 이제 남아있는 현금과 채권을 어떻게 분배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분배 계획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청산 이제 분배를 하시면 되고요. 파란색은 내부 절차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청산 분배 계획 공고를 하시고 이제 채권하고 자본, 이 조합원 지분 이것들을 이제 분배 계획서를 만드셔가지고 분배를 이렇게 쭉 하시면 이제 되고요. 이제 아까 이제 뭐 남아있는 비품들은 조합원들한테 이제 매각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매각할 때 매각 금액만 서로 이제 이런 계약서로 매각 금액만 갖고 있다가 조합원 지분하고 이렇게 상계해서 분배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 진행이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청산총회를 열어서 청산총회에서 청산 대체자료표를 작성을 하고 대체자료표 기준으로 어떻게 분배했다 분배 계획서를 이제 의뢰를 하고 분배 시 어떻게 실행했다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서 이제 의뢰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요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의사록을 작성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청산 결산 보고서도 간단하게 양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재산처분 총회 회의록은 공증을 안 받아도 되는데 요거는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공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요렇게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청산 이제 종결 이제 등기를 이제 하시면 되고요. 청산 종결 등기는 지금까지 이제 진행됐던 과정들에 대한 이제 서면을 첨부를 하시면 되죠. 의사록하고 결산 보고서하고 이제 법원에서 사실 가장 궁금한 거는 조합원은 어떻게 배분했냐 이것보다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잘 했냐 이런 거예요. 채권자 공고를 어떻게 했고 그 이제 이의 신청을 한 사람이 없다 이런 것들을 잘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제 해산하고 청산할 때 등록면허세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48,000원 정도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그 위택스에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 이것도 한 차례 설명을 좀 드렸죠. 위택스 들어가서 등록 원인에는 이제 기타 선택을 하시고 과세 물건에는 협동자 해산, 청산 종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세액은 기타로 하시면 이제 이렇게 48,280원이 나올 겁니다. 이거 납부하시고 이거 첨부하셔가지고 이제 제출하시면 청산 종결까지 이제 완료가 되게 됩니다. 네. 아까 이제 그 휴면 조합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채권자 공고를 60일 동안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휴면 협동조합도 3년 동안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이렇게 이제 지정 기간이 두게 되는데 채권자는 요 60일 기간 또는 휴면조합 3년 기간 동안 내가 채권이 있다는 것을 신고를 해야 돼요. 조합에다가 그 휴면조합 지정됐을 때는 법원에다 하는 거고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채권자의 권리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채권자가 내가 그 공고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 이게 이제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청산 종결까지 다 해도 다 했는데 다 했죠. 다 했고 다 했는데 어떤 채권자가 와서 이제 나는 그런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당연히 하겠죠. 돈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러면 우리 협동조합이 우리 이제 지방일간제 세 번 딱 채권자 공고도 하고 그리고 주사무소 게시판에다 공고 다 게시해놓고 이렇게 절차를 다 해놨으면 법원에서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들 잘 보지도 않는 신문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는 거는 항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채권자도 자기 채권을 이렇게 종속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당신도 노력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근데 내가 채권자 별로 없을 것 같고 신문도 안 냈어요. 그리고 이제 채권자 공고도 하지 않고 60일 기다렸다가 공고문 만들어가지고 등기할 때부터 쓰게 되면 나중에 혹시 그런 일이 생겨서 했을 때 내가 이제 항변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채권자 공고를 제대로 안 했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말소된 법인이 살아나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빚 갚으라고 다시 보통 뭐 법인은 돈이 없으니까 그걸 못할 거고 대개는 그 청산인이 청산인 했던 사람이 빚을 이제 갚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요 이제 공고 절차, 채권자 공고 절차는 잘 진행을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요 자료는 이제 게시를 해놓을 테니까 게시된 자료를 첨부를 하시고 필요한 서류나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같이 게시를 이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